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열렬히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는 이런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은 템플릿하고 계시 있는 거 아시죠? 영상 시청 후에 보시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채용 공고 확인해 보셨죠? 서류 전형은 지금 원서 접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사 지원서 접수라고 적혀 있죠. 특별히 뭐 평가한다는 말이 없는 거로 봐서는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확신할 수는 없어요. 평가한다, 안 한다 말이 없으니까. 일단은 초점을 면접 활용에 염두를 해두고 조금 작성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항들 자체가 이 자기소개서 그 평가 결과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그런 이제 편차가 거의 없을 항목들이라서 면접 활용에 염두를 해두고 작성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항목 1번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항목 1번. 왜 서교공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라고 합니다. 이건 조직 적합도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인재상 일치도를 평가하는 항목이죠.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인재상 항목은 편차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음. 사실 뭐 인재상에 안 맞습니다. 저는 인재상에 적합한 인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보통 작성 플롯이 저는 인재상에 맞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례가 그 증거입니다.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편차가 별로 나지 않은 항목이에요. 근데 이게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점을 가져가시려고 그렇게 작성하시려고 하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현 시점에서 왜 서교공에 이런 인재상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지 그 부분이 내용이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인재상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죠. 그 내용에 서교공에서 왜 지금 이런 인재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지 나는 이해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 글을 적어 놓으시는 게 나중에 면접 때 유리하십니다. 자, 일단 살펴보면요. 인재상이 크게 세 가지죠. 뭐 안전 분야 최고를 지향하는 인재, 그다음에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 그다음에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는 인재.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2번은 쓰지 마십시오.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 도전 정신이죠, 변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항목 3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목 1번에 쓴다면은 중복이 돼 버리죠. 그래서 항목 그 인재상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보통은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직렬에 적합한 인재상, 그다음에 3번 직렬 같은 경우가 상경계 직렬에 적합한 인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공계 지원하시는 분들은 1번, 그다음에 상경계 지원하시는 분들은 한 3번 정도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인재상에 해당한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적으려면 안전 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그리고 규정 및 규칙 준수의 태도, 요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 거고, 3번,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는 인재를 갖다가 만약에 쓰실 거다. 적합한 인재라고 쓰실 거면 협조적 태도나 팀워크 능력 가지고 사례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어, 조금 이제 그런 내용이 추가된다고 했죠. 이 서교공에서 왜 이런 인재가 필요한지. 그래서 이제 조금 미션이나 비전이나 뭐 목표나 그리고 현재 서교공의 현 상태를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미션은 안전한 도시철도, 뭐 별다를 게 없죠. 그리고 비전은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종합교통기업이라고 돼 있고, 핵심 가치가 이제 안전 우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음. 이것과 관련해서요. 이 인재상과 관련해서 그리고 관련된 전략 목표는 요거겠죠. 시스템 기반 최고 수준의 안전 운행. 그러니까 미션이든 비전이든 핵심 가치든 전략 목표든 모두 다 안전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에 관련해서 좀 서울 서교공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서울의 교통수송 분담률 1위가 지하철입니다. 그만큼 서울에서 지하철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 환경에 대한 관심도 때문에 뭐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대중교통의 역할 확대를 기대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요금을 지금 못 올리는 상황이잖아요. 급격하게 못 올립니다. 그리고 무임승차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고령화 때문에 요금을 이제 안 내고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무임승차가 뭐 지하철 개찰구를 뛰어넘는 그런 무임승차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고령화에 따라서 이제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에 요금을 안 내고 타지 않습니까?
정부 지원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타는 사람 많은데 지금 돈은 없어요. 그래서 지하철의 지금 노후화 문제가 굉장히 시설 노후화나 아니면 차량 노후화 문제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교체를 하지 못합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런 이제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운행 장애가 16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고 2022년 한 해만 19번 고장이 났습니다. 5년 만에 최다였어요. 그래서 지금 운행 노후화 문제로 인해서 운행 장애나 그다음에 고장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제적으로 정비를 하거나 시설물이나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정비를 하고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일할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요게 이제 석유공의 현 상태죠. 안전한 이제 태도, 안전 중심의 태도가 필요한 이유죠. 그리고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지금 환경이나 지하철 인프라 개선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운행장애나 지하철 사고 등이 지하철 노후화에 따라서 계속 증가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석유공에서는 철저한 안전관리로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건 고객 만족과도 관련이 있어요. 계속 운행장애가 발생합니다. 지하철 타야 되는데 멈춰가지고 안 가는 거죠. 이러면은 고객 만족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안전한 관리는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 거, 고객 만족을 제고하는 데도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즉, 안전이라는 건 그 서울교통공사의 안전 우선 고객 만족이라는 핵심 가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주저리 얘기하는지는 나중에 작성 예시에서 왜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는 인재에 해당된다. 요거는 상경계 추천이라고 그랬죠.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2026년까지 정원을 2212명 감축한다고 했거든요. 노조의 입장은 이래요. 오히려 지금 771명을 신규 채용해야 된다. 왜냐? 지금 서울의 경우 노선이 복잡하고 엄청 복잡하죠. 그리고 시설이 낡아가지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인력을 보충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시설을 최신화하면 되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직원 언론에서 얘기하거나 이제 석유공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이래요. 직원 한 명이 순찰하다가 발생했다. 원래는 순찰할 경우에 2인 1조로 해야 되죠. 왜냐?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원래 이제 경찰들도 그렇잖아요. 경찰들도 근무할 때 보통 순찰을 할 때 2인 1조로 하잖아요. 근데 딱 2명만 근무하는 역이 증가한 겁니다. 인력 부족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죠? 한 명은 요렇게 있으면 사무실에 있어야 돼요. 누가 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순찰은 한 명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즉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 한때 인력이 부족해서 아예 임금 동결을 시키고 사람을 더 뽑아달라. 그래서 한 해 600명까지 뽑았었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로자들이 희생해가지고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 이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은 없고, 맞죠? 시설물 개선을 할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정원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문제 때문에 적자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있는 인력 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경영혁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서울교공에서.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거죠. 이런 협력을 하는 인재가 필요한 게 아무래도 혼자서 따로따로 일하는 것보다 몇 명이 협력을 하게 되면 일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하는 인재가 지금 가뜩이나 부족하고, 맞죠? 부족한 인력에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의 이제 내용이 필요한 거죠. 나는 왜 석유공에서 이러한 인재가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한 상황인지 알고 있다. 요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공계 분들은 이런 이제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저는 안전 분야 최고를 지향하는 인재에 해당이 된다. 안전 관련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고 동료들도 지키게 만든 사례가 있다.
요거 플러스 뭐 요런 내용이 추가되면 돼요. 외부 교육 들으신 적 있다면 뭐 학교에서 이제 내부 교육을 안전과 관련해서 들은 것도 되고요. 외부 교육 안전과 관련해서 막 교육이 있죠. 안전과 관련한 외부 교육을 들으신 적이 있다면 그것까지 적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철저한 안전이란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규정 준수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그 경각심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어떤 걸 배우려는 사람이다. 뭐 요런 내용을 추가해서 적어 주시면 되는 거죠. 사실 외부 교육을 잘 없기 때문에 요 사례 정도만. 철저하게 나는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고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요 정도 이제 사례를 적어 주시면 되겠죠. 상경계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협조적 태도 사례. 어떤 동료나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부탁이나 요청을 했을 때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한 사례. 그래서 신뢰관계를 형성한 사례, 이런 걸 적으시면 되고요. 또는 이런 사례가 있죠. 동료가 요청하진 않았지만 뭔가 난처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니즈를 파악해서 요청하기 전에 도움을 준 사례. 요런 사례를 적으시거나 아니면은 전형적인 팀워크 사례죠. 팀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역할 인식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사례. 즉, 요런 거죠. 요런 맥락의 글이죠. 스스로 동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나 일손 부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없는 인력에 나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맥락의 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작성 플러스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떤 인재상에 일치하고 그 인재상에 일치하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 중에 어떤 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간략하게 적으면 돼요. 현 시점에서 서교공에서 이러한 인재상이 필요한 이유는 요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인재에 해당하며 근거 사례는 요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관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예시갑니다. 이공계열로 적어봤어요. 서울교통공사 인재상에 일치하는 이유는 이 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재상 중 하나죠. 인재상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 뭐 핵심 가치, 전략 과제 이런 데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요 정도까지 길 필요는 없어요. 간략하게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막 설명을 드렸죠. 현 시점에서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인재상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 사례 나와야 되죠. 저는 어떠한 태도를 갖춘 사람이고 근거로 이런 교육도 받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 규정을 준수해서 안전을 지킨 뭐 이런 사례. 그래서 제가 제시드리는 사례는 이런 겁니다.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데 나는 규칙을 철저하게 지켰고 막 더운 날이죠. 더운 날 실습에 참여하는데 이러면 보통 안전장구 안 끼잖아요. 막 마스크 안 끼고 막. 근데 나는 철저하게 지켰다. 그것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까지 동료들까지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설득을 시켰다.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준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지향적 태도를 가지고 요런 그 기관의 목표나 비전이나 핵심 가치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이 있죠. 협조적 태도, 그러니 아니면 팀워크 이런 사례를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플로 가지고. 자, 항목 2번 갑니다. 이건 전형적인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런 항목은 뭐라고요?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의 평가 기준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무 기술서 기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죠. 근데 단순히 늘상 말씀드리지만 직무 핵심 역량 이런 거 가지고 있고요. 이런 거 가지고 있고 증거는 요겁니다까지만 보이면 안 됩니다. 어떤 업무 강점이 있고 그 어떠한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고 그 핵심 역량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다. 결국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면접이라는 과정과 이 인사 채용이라는 과정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머릿속에 서류전형 평가위원, 면접위원 평가위원의 머릿속에 이 사람은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들어오면 일을 잘하겠네. 이런 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는 순서가 이래요. 일단 직무 기술서 펼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거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십시오.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많이 해서 고객 응대 관련 능력이 있다. 그러면 고객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 한번 고객 응대 및 서비스 이런 거 잘할 수 있겠죠?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으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하십시오. 그리고 근거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거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고객 응대를 잘할 수 있다. 업무를 잘할 수 있다. 그러면 관련된 근거로 뭐 파트 관련된 근거로 경험 같은 경우, 정성적 근거 같은 경우, 정성적과 정량적의 차이는 아시죠? 정량적은 근거가 있는 거. 뭐 경력은 경력 증명서, 자격증, 그다음에 교육사항은 이제 성적 증명서, 외부 교육은 수료증. 이렇게 증거가 있는 게 정량적 근거고요. 증명할 수 없는 게 정성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고객 응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뭐 CS 자격증, 그다음에 외부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객 만족 교육을 받았다. 고객 서비스 교육을 받았다. 뭐 이런 게 증거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파트타임 근무. 오랫동안 고객을 응대하는 뭐 올리브영 뭐 이런 거 이런 데서 뭐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걸로 쭉 정리를 하십시오. 요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항목 2번을 적으실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느냐? 이렇게 적는 거죠. 어, 내가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량은 무엇인데 이유는 무엇입니다. 간략하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두 가지로. 그 다음에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는 보통 제가 개조식으로 작성하라고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항목 1번부터 항목 5번까지가 서술 형태죠. 서술 형태인데 2번이 보고서 형태로 딱 적혀 있으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2번에 적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 핵심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정리된 글이 항목 2번이고 거기에 눈이 가면은 면접 때 유리합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핵심 역량 가지고 있네.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네. 딱 파악이 된다는 거죠.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그래서 개조식으로 작성하는 걸 추천드리고 요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애매하다. 요렇게 자기소개서인데 요렇게 적는 거 마음에 걸려. 이렇게 하시면은 서술형으로 적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했고 이 역량을 바탕으로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핵심 역량을 가지고 이 서교공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예시 보여드릴게요. 전 좀 길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짧게 적어야 돼요. 500자니까. 제가 지원한 요번에는 사무직으로 적었습니다. 제가 지원한 사무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고객 응대 능력과 회계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거 직무 기술서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사무직은 고객 응대 직접 하지 않느냐. 그래서 서교공의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해서는 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업무 내용 중에 이런 거 있지 않느냐. 현금 출납하지 않느냐. 그래서 회계 결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요게 마음에 걸리시면 서술형으로 그냥 적으시면 돼요. 보고서 형태로 적으실 때는 어떻게 적으시냐면 세 번째 플롯이 이거였죠. 해당 역량을 바탕으로 잘할 수 있는 업무라고 했는데 이걸 그냥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관련 경력으로는 이런 게 있고요. 경력 적으실 때는 어디서 어떤 업무를 했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련 자격으로 이런 거 땄고요. 관련 경험으로 이런 거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로 회계 능력을 키웠기 때문에 요 업무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는 거죠. 하나 더 고객 응대 능력은 자격증 이렇게 땄고요. 교육 요거 받은 적도 있습니다. 외부 교육 같은 경우에 이수 시간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교육 내용 이렇게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관련 경험으로 아르바이트 경험, 파트타임 근무 아르바이트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파트타임 근무라는 거 의미는 똑같지만 약간 어감이 달라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라고 쓰지 마시고 파트타임 근무라고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을 직접 응대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근무했습니다. 지금 키오스크 관리, 기기 관리를 넣어놨죠. 왜냐하면
상경 계열 직무기 그 사무직 직무 기술서 보면은 자동화 기기 관리가 있습니다. 유지 보수가. 그래서 요걸 넣어 놓은 거예요. 음. 뭐 여러분들이 수리하시는 건 아니지만 관리를 하시죠. 보통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 그래서 요런 걸 넣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내가 했기 때문에 요런 업무를 잘할 수 있다. 영무 자동화 기기 관리와 고객 응대 및 서비스를 잘할 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적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적었는데도 글자 수가 남는다. 이렇게 하면 요런 내용 한 번 더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능력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전략 목표 달성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항목 3번 가봅니다. 도전과 목표.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이 서경영의 인재상 중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에 해당하는가 요걸 갖다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주저리 적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통상 얘기하는 도전 정신입니다. 도전 정신이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은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성공 가능성보다 실패 가능성이 높은 일에 사실 그러면 도전 잘 안 하잖아요. 맞죠? 그런 일에 기꺼이 임해서 성공을 시킨 사례 또는 성공을 위해서 노력한 사례를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 이런 게 없다면 이런 거 내가 가진 역량보다 더 높은 역량을 요구하는 일 이러면 자신감도 없고 도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면 쉽게 도전하기 힘들죠. 근데 그런 일에 기꺼이 임해서 내가 역량을 향상시켜서 성공시킨 사례 혹은 노력한 사례 요거 두 가지 중 하나로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 때 조금 이제 좀 잘 보이고 싶다면 요런 내용이 추가돼도 좋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현재 도전 정신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서 한 줄 정도 넣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이걸 적으실 때 요런 내용을 적으시려면 왜 서울교통공사에 현재 도전 정신이 필요한지를 조금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서교공이 개혁 드라이브 중입니다. 그래서 개혁하는 지금 예산을 요렇게 편성해서 지금 요런 것들을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고령화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무임승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 보십시오. 장난 아니에요. 무임승차자가 이게 금액이 아니에요. 1000명,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보이세요? 와, 2억 명입니다. 2억 명. 이게 한 사람이 여러 명 이제 통계가 되니까 이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노인분들의 무임승차, 그래서 무임승차 폐지안이 많이 지금 말이 많잖아요. 음. 요금은 동결되죠. 지하철은 노후화 됐죠. 무임승차 비율은 갈수록 증가하죠. 미칠 지경입니다, 지금. 그래서 개혁 드라이브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구조조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선제적으로 현대화하고 있고, 시설들 없는 예산에 지금 시설 현대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철도 이제 시설 가지고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금은 못 올리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철도 내부에 이제 원래는 임대 사업 정도만 했잖아요. 매장 임대해 주는 거. 근데 직접 수익을 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사실 요런 거, 요거는 사실 얘네들이 원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ESG를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고. 어, 도시철도 이용 편리성 강화나 고품질을 이제 제공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지금 얘네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건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지금. 그래서 개혁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죠. 현실에 안주하려고 그럽니다. 뭔가 바뀌는 거 싫어요. 어, 그리고 서교공 내에서도 지금 어떨까요? 서교공 내에서도 뭐 노조를 갖다가 MZ 세대들을 안치니 많이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성사가 됐지만은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냥 해오던 대로 어차피 도시철도는 적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걸 깨줄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죠, 사실은. 변화를 주도할 세대가 지금 채용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들한테 이런 도전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를 주도할 사람. 지금 변화 예산도 편성하고 변화 움직임도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이 안 따라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조금 이제 앞장서서 도전할 사람들, 변화를 이끌 사람들이 지금은 서교공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게 되겠죠. 어떤 경험에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거 도전 이제 그
하는 걸 적을 때는 사례를 적을 때는 결과까지 적으라고 그래요. 저는 어떤 일에 도전했습니다. 이것보다는 도전해서 성공했습니다. 요게 엄청나게 긍정적이잖아요. 음. 그리고 왜 그게 도전이었는지 간략하게 적고요. 이 도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설교공에서 현재 도전이 이제 도전 정신이 필요한 이유가 저는 도전 정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설교공의 필요한 인재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제가 캡스톤 디자인 사례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보통 이공계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한번 이걸로 적어보겠습니다. 자, 캡스톤 디자인 실습 당시 배운 적 없던 지식이 필요한 일에 도전했다. 그래서 성공시켰다.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험에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결과를 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한 게 뭐예요? 배운 적 없던 지식. 아까 도전 사례가 그거라고 했죠. 내가 가진 역량보다 더 높은 일, 혹은 내가 성공 가능성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일. 이거가 도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적은 거고. 그 다음에 해당 경험이 도전이었던 이유를 적어주면 되겠죠. 저는 좀 길게 적었는데 간략하게 적으면 됩니다. 간략하게 뭐 요 정도 내용만 하면 돼요. 저희가 자율주행 쓰레기 추고 로봇을 만드는데 배운 적 없던 걸 해야 됐다. 프로그래밍을 해야 됐다. 요 정도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동화 장치를 만드는데 캡스톤 그 과제를 수행하는데 요런 걸 만드는 겁니다. 교내 쓰레기통을 갖다가 자동으로 비워주는 로봇을 만들려는데 이게 복잡하죠. 음. 프로그래밍도 해야 되고. 근데 이 분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운 적이 없던 겁니다. 그럼 어때요? 성공할 가능성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배우지 않은 지식을 활용해야 되니까 난이도가 확 올라가죠. 이게 도전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성공시켰는지 노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겠다고 얘기했다. 자, 이때부터 시작이죠.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관의 연속이었다. 실제로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전문 프로그램은 난이도가 너무 높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를 쓰죠. 그래서 아두이노를 써가지고 코딩 테스트도 하고 활용법도 익혔다. 그리고 뭐 밤새웠다. 뭐 테스트를 계속했다. 그래서 결국 성공시켰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서울교통공사가 지금 너희 혁신하고 있지 않느냐. 철도 기술도 신기술 많이 개발되고 있고 효율적인 플랫폼도 많이 나오는데 요거 변화하고 혁신할 시기 아니냐. 제가 거기 앞장서겠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상경 계열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업무 효율성 제고가 중요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제 자동화, 상경계도 사무 자동화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걸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 이런 거 걸고 넘어지시면 돼요. 지금 적자 아니냐. 근데 지금 뭐 그 매출 다각화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무 자동화를 통해서 없는 인력의 효율성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 자동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걸 이끌 도전 정신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고 저는 그에 맞는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을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1, 3번에 이런 내용, 그 1, 2, 3번에 이런 내용들, 나는 서교공의 현재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면접 때 가산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항목 4번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갈등 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중에서 갈등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사실상 편차가 거의 없어요. 보통 이렇게 적죠. 갈등 관리 능력은 이제 이런 걸 평가하죠. 뭐 조직 내에서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인식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한 능력. 요걸 이제 말하는 건데, 즉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했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요걸 갖다가 이제 평가하는 건데, 사실상 면접 때 면접위원들이 NCS 기준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갈등 관리 사례가 나오면요, 그 항목이 나오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냐면, 일단 첫 번째로 세대 갈등 사례가 있으면 좋습니다. 요즘 사례도 고령화가 심하잖아요. 보통 50대 직원이 공기업 절반입니다, 지금. 그래서 신입사원들은 보통 20대고 맞죠? 지금 원래 있던 기존 직원들은 다 50대예요. 절반이.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갈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면접 때 굉장히 높은 이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그 세대 갈등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할 때 어떤 뭐 50대 중장년층 아주머니와 갈등이 있었다. 아니면 60대 노인분과 갈등이 있었다. 근데 해결을 하다 보니까 다른 세대와는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다른 세대와의 갈등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도 있는 거구나.
이해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 너희 문제 세대 갈등 아니냐. 그리고 지금 철도 고객, 특히나 상경계 분들 같은 경우에 사무실 방문이죠. 사무실 방문하시는 고객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젊은 사람들은 청년층이나 중년층만 하더라도 사무실, 여러분들 지하철 사무실 가본 적 있어요? 없죠. 갈 일이 없어요. 다 인터넷으로 하고 다 교통카드 쓰잖아요. 근데 보통 사무실 방문을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디지털 소외 계층들입니다. 노인분들이죠. 그래서 고객도 거의 다 응대하는 고객들 노인분들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런 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러한 갈등들, 세대를 초월한 소통 능력을 나는 갖추고 있다.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거의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이런 경험으로 이런 갈등을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음. 근데 그런 경험이 우리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적으면 좋냐면 뭐 이제 갈등으로 힘들었던 경험을 너무 뭐 중대한 갈등이 있었다. 뭐 이런 건 적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런 거 적으시면 됩니다. 조금 일 처리에 있어서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동료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데 조금 힘들었다. 이건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사를 했을 때 직접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갈등입니다. 이런 경우 있죠. 누군가는 조금 빨리 하는 걸 선호하고 누군가는 천천히 하더라도 완성도가 높은 걸 선호합니다. 그럼 이 둘이 만나면은 시너지가 날 수도 있고요. 둘이서 서로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하고 서로의 장점만 흡수를 한다면 시너지가 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말 그대로 개판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해서 가치관이 달라서 의견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를 좀 조율하고 이런 상황에서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는 어떻게 일하는 게 맞다. 그리고 서로 좀 이해를 하고 서로의 장점만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아니면은 조직에 도움이 되면 내 가치관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도 나는 조직의 가치관에 따라서 조직의 이익이 되는 쪽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요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항목 4번에 적으셔야지 면접 때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의 플러스 가져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갈등이 생겼는데 힘들었습니다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두 갈씩 문장은 긍정적으로 끝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해서 힘들었는데 그 갈등을 잘 갈무리했습니다. 해결했습니다로 끝나야 돼요. 이게 첫 문장이 긍정적으로 끝나는 것과 부정적으로 끝나는 건 달라요. 읽는 입장에서, 듣는 입장에서. 그래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끝내주시고요. 그 당시에 어떤 갈등이 발생을 했고 그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고 해결하려고 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어떤 사례인지 잘 보세요. 이번엔 사례가 중요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갈등 상황은 인턴 근무 시 가치관이 다른 동료와 발생한 갈등을 잘 해결했던 상황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한지 아시죠? 설명드렸지만 긍정형으로 잘 해결했습니다로 끝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갈등이 발생을 해야 되겠죠. 어떤 갈등이냐면 업무를 하는데 나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이겁니다.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 마감 시한을 지키는 게 더 낫다. 의견 충돌이 발생한 거죠.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거죠. 나는 이제 정확도가 중요한 게 아니냐. 이 파쇄를 하는 건데 문서를 파쇄하는 작업인데 아니 이걸 갖다가 만약에 파쇄하면 안 되는 걸 파쇄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확도가 중요하다. 근데 다른 팀원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 이미 작년에 확인했다. 1차와 작년에 확인하고 파기 도장까지 찍힌 거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 세 번 확인하면 답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 겪어보셨을 거예요. 음. 그래서 자기의 성향것이 맞지 않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논쟁이 계속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해결하려고 원인 파악을 해봤다. 그래서 대화 시도를 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치관 차이가 있더라. 나는 정확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동료는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요런 내용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내 가치관을 포기했다. 근데 그냥 포기했다가 아니죠. 타협했다가 아니죠. 조직의 상황, 그 상황에서는 조직을 위해서는 그게 맞았다. 내 가치관을 포기하는 게 맞았다. 이해가시죠? 아니면 내 가치관이 더 조직을 위해서 적합한 상황이었으면 설득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혹은 상대의 의견과 내 의견의 장점을 갖다가 좀 하이브리드 시켜가지고 더 좋은 의견을 가지고 조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결을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세 가지 중 하나죠. 내 가치관을 포기했다. 근데 팀을 위해서. 혹은 내 가치관을 설득시켰다. 그것도 팀을 위해서. 혹은 상대방의 가치관에서 좋은 점, 내 가치관에서 좋은 점을 갖다가 같이 좀 하이브리드 시켰다. 이런 내용. 그래서 세 가지 중 하나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다. 내 가치관을 포기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 하지만 조직을 위해서라면 조직의 효율성이나 조직에 맞는 답을 나는 항상 내겠다. 나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도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항목 5번 가볼게요. 어이구, 벌써 시간이 35분째 촬영이네요. 자, 항목 5번 마지막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 어떤 계획인가? 이건 자기계발 능력이죠. 자기계발 능력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요. 요약하면은 조직에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가? 요걸 갖다 물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작성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단 서교공의 목표 비전 전략까지 우리 계속해서 봤었죠. 다른 항목 작성하면서. 요거에 기여하는 게 목표이다. 근데 기여하려면 어떤 전문가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내 목표는 어떤 전문가로 성장해서 요거의 비전의 목표에 기여하는 게 목표이다. 그리고 이런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떤 직무의 역할은 무엇인데 어떤 능력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성장 목표가 어떤 전문가로 성장하는 거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어떤 역량을 개발하는 게 목표이고 이 역량은 요렇게 개발할 거다. 그래서 보통 자기개발 능력은 자기개발 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이런 것들을 평가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목표, 기한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런 이제 역량을 향상시킬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 향상시킬 거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개발했을 때 개발한 다음에 서교공의 목표 비전 전략 과제의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플롯도 똑같아요. 플롯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이공계로 적어봤어요. 저의 목표는 전동화 제어 시스템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스템 기반의 최고 수준 안전 운행이라는 이게 전략 과제죠. 전략 과제에 기여하는 게 목표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해서 어떤 전략 목표에 기여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목표에 기여하는 게 저는 계획이에요.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 내용 이거죠. 서교공의 어떤 목표에 기여하려면 내 직무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죠. 철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컴퓨터 제어 시스템의 사용이 늘어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원한 전기지계는 전자장비의 유지보수 전문성이 요구된다. 특히 제어 쪽의 역량이 요구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동화 제어 시스템 전문가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뭐 전문가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자격증과 이런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 이제 그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할 건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철도 신호기사는 지금 이제 현재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아요. 앞으로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하나는 지금 하고 있고요. 하나는 앞으로 할 겁니다. 요게 더 낫겠죠, 내용상으로.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 방법이죠, 방법. 온라인 강의 수강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조금 중점적으로 보통 과목들 있잖아요. 자격증들 보면은 과목 1, 과목 2, 과목 3. 어떤 과목인지 모르겠다면 이 자격증에 포함되는 과목이 뭔지 모르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수험생 목차를 보시면 돼요. 목차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자격증에서 내 직무와 좀 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공부하겠다. 그래서 올해 이내에 취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요 자격증은 경력 4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간은 조금 이렇게 길게 잡고 있는데 아직 방법은 생각하고 있다. 그때 내가 어디에 배정받을지 모르니까 학원이 주변에 있으면 학원을 다닐 거고 요런 맥락이죠. 그래서 면접 때 답변을 준비하고 하셔야 됩니다. 근무지 환경에 따라서 취득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뭐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러면 다 생각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자격증 학원이 맞는 지역에 만약에 제가 배치된다면은 그러면 뭐 퇴근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온라인 교육 받겠습니다. 뭐 요런 쪽이죠.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정확하게 수행하면은 요런 전문가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서구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거 항목 5번이죠. 여기까지 항목 5번까지 다 공략해 봤고요. 항목 4번이라고 돼 있었네요. 다 5번인데. 자, 여기까지 항목 5번까지 다 공략해 봤고요. 이제 예시 그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셔 가지고 예시 보시면서 완성하시면 되겠죠.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